기출 변형 문제 2회 2-16페이지 영진출판사 2급 실기 2급 문제집에서 나오는 2-16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 가면 기본적으로 기본작업 1은 그냥 넘어가라 그랬죠. 그죠?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남는 시간에 입력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되고, 자, 기본작업 2번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이래 되는데, 기본작업 2번에서 지금 문제를 보면, 좀 커져야 되는데, 예. 기본작업 2번에서 문제를 보면 지금, 여기, 첫 번째 내용이 보면, A1에서 I1까지. 자, A1에서 I1까지, 여기를 병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합. 그죠? 병합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요게 세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세로 가운데. 그죠? 자, 요거는 이제 가로 가운데 맞춤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면은 요렇게 세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가로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글꼴은 바탕체라 했으니까 여기 찍어 놓고, 여기 가셔서, 직접, 바탕체라고 이렇게 쳐주시면, 이게 더 빠릅니다. 그죠? 바탕체라고 찢어서 주시고, 그 다음 17포인트도 여기는 없기 때문에 17이라고 직접 쳐주고 엔터 치시면 돼요. 자, 바탕체도 직접 쳐주시고 엔터. 17포인트도 직접 써주시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눌러보면은 17포인트가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직접 써주는 게 더 빠르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굵게 이걸 눌러주면은 굵게까지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문제의 내용을 보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지시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은 보면은 A4에서 A7까지 일단 병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합. 그죠? 병합을 하면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8에서 11까지도 마찬가지로 병합을 합니다. 그죠? 병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병합을 하고 난 뒤에 A3에서 I3까지. 자, A3에서 I3까지. 그죠? 여기까지는, 노란색 채우기를 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 가서 표준색 노랑을 채워줍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2번 문제는 문제가 지시하는 대로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세 서식을 이용해 가지고 D4에서 G11까지. 자, D4에서 G11까지. 요까지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D4에서 G11까지 숫자 뒤에 점이라는 내용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숫자 뒤에 점이라는 내용. 그러면은, 자, 요거는 지금 천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쉘 서식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단축키로 컨트롤 1번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들어가서 쉘 서식이 나오면 사항자 지정에 가서 자, 0 하고 난 뒤에 0 뒤에다가 쌍따옴표 하시고, 쌍따옴표. 이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숫자 뒤에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쉘 서식을 지정해 줘야 되지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H4에서 H11까지는 뒤에 위자라고 넣어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쉘 서식에 가서 쉘 서식에서 사항자 지정으로 갑니다. 그죠? 사항자 지정으로 가서 0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쌍따옴표 위 하고 난 뒤에 쌍따옴표 이렇게 닫으시면은 등 위가 이렇게 표시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3번에서 지정하는 대로 이렇게 쉘 서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H11에 자, H11이 여기가 H11이죠. 그죠? H11 셀에 성적이 많이 오름이라는 메모를 삽입하여 항상 표시되도록 하고 메모 크기는 자동 크기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오른쪽 마우스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메모 삽입이라고 있어요. 메모 삽입. 자, 메모를 삽입해 놓고 난 뒤에 다시 여기 가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면은 메모 표시라고 있습니다. 그죠? 자, 메모를 항상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없어지죠. 그죠? 여기 가면은 다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데, 자, 없어집니다. 다시 나타납니다. 그죠? 이래 되는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메모를 표시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데나 마우스가 있어도 이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글자를 쓰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 지워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성적, 이 많이
오름, 그죠? 성적이 많이 오름이라고 해놓고, 오름입니다. 오름 해놓고, 다시, 자, 여기 박스 있죠, 그죠? 박스 왼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메모 서식이 나옵니다. 자, 메모 서식. 메모 서식에 가셔가지고, 맞춤에 가셔가지고, 자동 크기를 설정을 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자동 크기가 설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하라 그랬는 게, 항상 표시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메모 크기도 자동 크기로 하라 그랬으니까 자동 크기를 해줄 때는 여기서 박스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릅니다. 이 안에서 만약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메모 서식에 가면 이 부분만 나옵니다. 글꼴에 대한 내용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박스 바깥에 여기서, 그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메모 서식을 들어가야 되지, 내가 원하는 내용들이 싹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지정하시는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3에서 I11까지. 자, A3에서 I11까지. 그죠? 여기까지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고, 자, 가로 가운데 맞춤, 여기 가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그죠? 가로 가운데 맞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시오 그랬으니까, 모든 테두리는 또 여기 가서 마찬가지로 모든 테두리를 딱 이렇게 설정하면 모든 테두리가 설정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시면 요 부분의 내용이 각 2점이기 때문에 총 10점을 맞게 됩니다. 10점을.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무조건 여기 거는 다 맞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문제가 뭐 어떤 것도 있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름을 순이라고 지정하시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가셔가지고 순이라고 이렇게, 그죠? 지정하시고 엔터를 딱 치면 이름 정의가 되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정의하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메모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기본 작업 3번인데요. 기본 작업의 3번에 있는 내용은 주로 잘 나오는 게 조건부 서식 같은 것들이 주로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해 가지고, 그죠? 그 중에서 배송 일이 1일 예약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뭐 빨간 글자를 해라 이러면은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그죠? 세규칙에 가서 여기서 이제 수식을 이용하죠. 그죠? 수식을 이용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찍어 주시고요. 그죠? F4번 두 번 땅땅 누르고, 그 다음에 자, F4번 두 번을 땅땅 누르는 이유는 열을 고정하고 행을 열어놓기 위한 개념이라 그랬죠. 그죠? 열어놓고 갔다 쌍따옴표 11 예약하고 이렇게, 그죠? 자, 예를 들면 이거하고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거하고 같은 경우에는 서식에 가서 글꼴을 갖다가 굵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 글꼴을 해줘라 이랬어요. 그죠? 그리고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이렇게 누르면은 1일 예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파란색이 되면서 진한 글꼴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금 서식에 가서 세규칙으로 갑니다. 가서 수식을 이용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배송이, 그죠? 배송이 아니고 단가가 뭐 한 2만 원 이상이고 판매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됐을 때는 자, 이걸 해가지고 N, D, 그죠? AND라는 함수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AND라는 함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가에 대한 내용 제일 위에 거 찍어주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F4번 땅, 그죠? 이렇게 해주고, 크거나 같다. 아까 2만 원이라 했으니까 1, 10, 100, 1000만, 그죠? 이렇게 해주고, 컴마, 그죠? 그리고 난데 또 마찬가지로 판매 금액 총액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니까, 요것도 찍어주고, F4번 두 번, 땅,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꼴 같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이면서 또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상인, 그죠? 500만 원 이상인 거면은 여기서 1, 10, 100, 1000, 크거나 같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로를 닫았어요. 그죠? 자, 여기서 요 내용이 $D, $PR, $G, $8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쪽 열은, 그죠? 고정되어 있고 행이 열려 있는 개념이라 그랬죠.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은 고정되어 있고 행은 열어놓는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영역 지정한 부분 안에서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
서식에 가서 예를 들어서 굵게 해주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파란색 글꼴을 해주시오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조건에 맞는 내용들은 자 2만 넘죠 2만 넘죠 2만 넘죠 2만 넘고 좀 500만 원이 넘는 부분들은 이렇게 조건에 맞는 것들은 서식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통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자, 결제란에 있는 내용을 그죠? 요 부분을 일단은 복사를 합니다. 그죠? 복사를 한 다음에 기본 작업에 가서 자, 2, 3에다가 그죠? 2, 3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데 뭐로 붙여넣기 하느냐. 그죠? 이렇게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연결된 그림을 딱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갖다 붙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하면은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점, 그죠? 이렇게 맞으시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조건부 서식에 대한 내용은 다른 유형의 문제로 나오는 경우고, 요 경우는 그림을 이렇게 갖다 붙여넣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것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5점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은 일단은 넘어갑니다. 왜? 계산 작업은 가장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 작업에 갑니다. 그죠? 자, 분석 작업에 가서 분석 작업도 보면은 자,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래가지고 자동차 할부 계산표에서 할부 원금, 자, 할부 원금도 있습니다. 그죠? 할부 원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연이율도 있고요. 그죠? 뭐 상환 기간, 뭐 이런 걸 있는데, 월 납입액이, 그죠? 월 납입액 여기 있어요. 그죠? 계산한 것이다. 이래 되는데,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상환 기간에 따른 월 입금액을 계산하시오. 이랬어요. 자, 상환 기간이라는 건 어쨌든 월 입금액이 뭐냐면 여기죠. 그죠? 자, 이래서 데이터 표를 이용할 때는 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먼저 입력을 한 다음에 값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그죠? 가지고 오고 상환 기간에 따라서 이제 어떤 뭐 이율이 나오느냐 이런 개념이 되죠. 그죠? 자, 요 금액이 되니까. 자, 이 금액은 여기 입고를 하긴 했지만 얘는 이미 여기서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지정한 다음에 자, 데이터로 갑니다. 데이터로 가서 가상 분석으로 갑니다. 가서 데이터 표를 딱 누르고요. 자, 지금 현재 행방향에 있는 내용은 여기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방향에 있는 상환 기간만 존재해요. 그죠? 그래서 행방향은 비워두시고 열방향에 가서 상환 기간, 그죠? 월. 요걸 갖다가 딱 찍으시면, 그죠? 찍고 난 뒤에 확인을 딱딱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정답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표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열방향의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열과 행방향에 있는 내용이 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 전에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설명하면서 그래 했으니까 그렇지. 자, X 하고요. 자, 분석 작업 1번으로 갔습니다. 그죠? 가가지고 여기 이거 다 지우고요. 그죠? 다 지우고. 이거 뭐 그냥 금방 한다고 하면 자, 이꼴 그냥 얘 찍어요. 찍고 엔터 찍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가산 분석에 가서 데이터표 갑니다. 데이터표 가서 행은 없으니까 놔두고 열방향에 있는 값 상환 기간만 찍고 확인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정답 나오죠. 이거는 1분도 안 되게 여러분들이 풀면서 10점을 맞을 수 있는 그죠?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이런 것들인데 분석 작업입니다. 자, 분석 작업은 일단은 분석 작업 문제가 시나리오라는 내용인데요. 자,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문제 다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거기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진사 통조림 생산 현황에서 이익률이 여기 B14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불량률이 또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에 매출액 합계 쉘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이랬습니다. 그죠? 자, 이래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B14, 그 다음에, B15가 이름이 이익률과 불량률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 자, 여기 찍어 놓고 직접 여기 가셔가지고 이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익률이라고 직접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접 여기 가서 불량률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렇게 이 내용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수식에 가면 여기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요걸 찍습니다. 찍고 난 뒤에 왼쪽 열을 내가 이름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체크만 해주시고 확인하면은 여기 있는 요놈하고 요놈을 이름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해놓고 난데 아까는 여기 이름이 없었는데 지금 가보면 이제 이렇게 자, 요 부분 보면 이름 바뀌어 있습니다. 요 부분도 가면은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처럼 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이용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지금 문제에서 보면 G13은 매출 이익 합계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여기 이름 정해 가서 매출 이익 아이고 매출 이익 합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요 글자는 한자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틀리면은 완전히 점수가 빵점 처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글자를 반드시 재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매출액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익률에 따른 매출액을 시나리오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요 두 가지를 영역을 지정해 놓고요. 자, 이런 경우에 제목을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놓고 데이터로 갑니다. 데이터로 가서 그 다음에 가산 분석을 갑니다. 가산 분석 하면은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어요. 시나리오 관리자 딸깍 클릭하고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를 누릅니다. 추가를 누르면 지금 말한 것처럼 얘는 이미 영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뭘 요구하냐면은 매출 이익 증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 이익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이거 좀 복사 좀 해놓으세요. 좀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해놓고 매출 이익 증가했을 경우에 확인. 자, 그러면은 이익률이 매출이익 증가할 때는 몇 프로냐? 30%다. 30% 직접 써주시면 돼요. 그죠? 불량률은 몇 프로냐? 2%. 그죠? 이렇게 직접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직도, 매출 이익 감소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를 하시고요. 그죠? 추가를 하시고 여기다가 컨트롤 V. 자, 증가를 감소로 바꿨습니다. 감소 이렇게 바꾸고요. 그죠? 자, 이미 이건 돼 있죠?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또 이제 이익률이 나오는데 이익률이 감소일 경우에는 15%. 그죠? 그 다음에 불량률은 4%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매출이 증가했을 때와 매출이 감소했을 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여기 어떻죠? 그럼 요약에 가서 요약을 딸깍 클릭하면은 자, 그러면 네가 지금 어떤 걸 상대로 이걸 구하려고 하느냐? 그죠?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 지금 딸깍 누르면 지금 결과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앞에 뭐가 생길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매출 합계가 20% 30%일 때는 이렇게 뜨는데, 그죠? 뜨는데 만약에 이익률이 30%라고 하면은 이렇게 250만 원을 벌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익률이 15%라 하면은 1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벌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걸 구하고 난 뒤에 이 시나리오 요약분을 반드시 이 문제 바로 앞에다 두시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바로 앞에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닐 경우에 분석 작업 뒤에 두세요. 그러면 야를 잡아가지고 분석 작업 뒤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보통 앞에 그냥 생성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분석 작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10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중요한 게 시나리오는 이름 정의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죠? 이름 정의를 잘 해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정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로 갑니다. 자, 매크로로 가가지고 매크로는 지금 이제 얘가 원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매크로를 하실 때는요,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반드시 구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그죠? 구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먼저, 지금 여기 지금, 개발 도구가 없습니다. 그죠? 자, 개발 도구가 없을 경우에는 파일에 가서, 여기 옵션에 갑니다. 그죠? 옵션에 가면, 옵션에서 보면은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리본 사용자 지정 부분에 가면 여기 개발 도구라고 있어요. 자, 이 개발 도구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매크로를 이용해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확인 처리를 해주면 여기 개발 도구라고 생깁니다. 그죠? 자, 그럼 매크로를 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개발 도구를 먼저 찍어줘요. 찍어줘가지고 반드시 매크로 기록을 먼저 해줍니다. 그죠? 매크로 기록을. 그죠? 해주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커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요 위치에 커서를 두시고요. 그죠? 두시고 매크로 기록을
딱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매크로는 이제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평균이라고 글자를 써주시고 확인을 눌러요. 그죠? 확인을 누른과 동시에 매크로 중지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이건 뭐냐면은, 자, 네가 지금부터 매크로를 실행하라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꼴, 그죠? 이꼴 해가지고 AV. 자, AV. 그죠? AV 하면 에버리지라고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버리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아요. 괄호 닫고 엔터를 딱 치면 여기 요 기본급에 대한 에버리지를 구해줍니다. 자,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각각의 이 라인에 대한 평균값들을 이렇게 구해주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다 구해지면, 이게 다 구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지 말고 기록을 중지를 합니다. 그죠? 기록을 중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삽입에 가서 얘가 지금 도형을 열라 그랬으니까 도형에 가서 도형에서 오각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오각형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오각형을 어디에 주냐면은 J3에서 J5까지 넣어주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J3 한 요 정도 위치에 갖다 놓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당기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갖다 붙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넣어준 상태에서 글자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평균이라고. 평균, 아이고. 평균이라고 써줍니다. 그죠? 자, 써주자마자 바로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매크로 지정에 들어가요. 지정에 들어가셔서 평균 치시고요. 확인 누릅니다. 그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매크로가 지정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지우고요. 딜리트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바로, 값을 구해주죠. 그죠? 자, 이래 되는데, 그 다음 내용도 또 보면, 일단은 내용이,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매크로예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얘는 매크로 이름을 서식으로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기본 도형은 배지를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래 됐으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커서를 여기에 갖다 놓습니다. 여기. 그죠? 여기 갖다 놓고 개발 도구에 가서, 그죠? 매크로 기록을 딸깍 눌러요. 딸깍 누르면 이제 뜨죠? 그러면 이걸 서식이라고 이렇게 쓰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누른과 동시에 매크로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기록이 시작됐어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 예를 들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지정해가지고, 지금 야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홈에 가서 테두리를 넣어주라 했으니까, 테두리를 넣어줬어요. 그죠? 넣어주면 이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죠? 자, 모든 테두리 넣어줬다. 그죠? 이래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났으면 또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을 반드시 중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요. 그죠? 테두리를 다 만들어 줬으니까요. 반드시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지금 지시하는 대로, 그죠? 지시하는 대로 요 위치에 와서 삽입에 갑니다.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간 다음에, 아까 말했는 것처럼, 어떤 그림이냐면, 요겁니다. 그죠? 자, 배지하라 그랬어요. 배지. 자, 배지 눌러주고, 배지도 마찬가지 요 정도 위치에서요. 그죠? 요 정도 위치에서 그림은, 배지의 그림은, J7에서 J9라 그랬으니까, Alt 누른 상태에서 J7에서 J9 이렇게 해주시면, 그죠? J9까지 여기까지인가요? 자, 이렇게. 7, 여기입니다. 여기 내가 지금 위치를 잘못했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열어놓고, 요거는 이제 서식이 되니까, 서식 글자 써주시고,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그죠? 말하고, 매크로 지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서식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죠? 자, 이래 되는데, 자, 그럼 이래 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 가서요. 그죠? 자, 모든 테두리를 없애보겠습니다. 테두리 없음 했어요. 그죠? 그래 놓고 얘를 찍었어요. 찍으면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돼서 매크로는 이런 과정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완벽하게 돼서 20점이라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지금 내용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요렇게, 그죠? 밑에 이렇게 많은 양의 차트가 있는데요. 지금 야가 요구하는 거는 뭘 요구하냐면은 영업 일부에 대해서만. 자, 영업 일부, 요거, 그죠? 영업 일부에 대해서만 차트를 나타나게 하고 나머지는 없애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업 일부만 하려고 하면은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릅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차트 종류 변경이 아니고 데이터 선택이 나옵니다. 데이터 선택을 딱 눌러요. 그러면 데이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전체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자,
영업 일부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지정합니다. 그냥 첫 번째는 그냥 당기기만 해요.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겨줍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제목하고 이 내용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 있잖아요. 요것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요 두 개 당겨요. 그죠? 그리고 떨어져 있는 요놈 찍어주고, 요놈 당겨주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당기고, 요거 네 개 당기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요거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자, 첫 번째 영업 일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영업 일부에 대한 내용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영업 일부니까 얘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찍어줍니다. 찍어주고, 나머지 두 개는 당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또 당겨주고, 여기 네 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차트의 그림이 이렇게 책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나타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야가 또 두 번째 요구하는 게 뭐가 있냐면, 달성액 계열을 꺾기선형으로 지정하고 보조축으로 표시하시오. 자, 달성액이 요겁니다. 그죠? 자, 찍었어요. 찍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데이터 종류 변경으로 갑니다. 종류 변경으로 가가지고 자, 꺾기선형으로 가서, 그죠? 꺾기선형, 야가 지금 꺾기선형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꺾기선형 찍어주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두 개 다 꺾기선형이 됐네요. 자, 찍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데이터 계열, 데이터, 변경에 가서, 그죠? 아,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아까 여기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꺾기 전형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찍어주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꺾기 전형도 찍어줬고, 보조축도 찍어줬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책의 그림하고 비슷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축 제목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 방향 0으로 지정하시오. 이랬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자, 차트 제목이 없죠. 자, 여기 플러스를 누릅니다. 플러스 누르고 차트 제목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누르면 여기에 차트 제목입니다. 자, 기본 축이 아니고요. 그죠? 차트 제목에 가서 차트 위를 딱딱 누르면 이렇게 제목 표시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지정하신 상태에서 영업 일부 매출 현황, 그죠? 이렇게, 그죠? 글자가 거기 있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제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축 제목이라 그랬으니까 축 제목도 또 여기 갑니다. 자, 여기 가지고 축 제목에 여기 가서 요걸 딱딱 클릭해요. 클릭하고 난 뒤에 기본 세로축하고 보조 세로축을 갖다 클릭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기본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이 지금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됐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요놈들이 방향이 각도가 0이 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기타 옵션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기타 옵션이 나와요. 그죠? 자, 기타 옵션 상태에서 여기 보면 요 부분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정 가운데고 텍스트 방향이 어디다? 이렇게 세로 방향 하면 자동으로 0%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됐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찍고 난 뒤에 마찬가지 여기 가서 이렇게 세로 방향 하면 자동으로 0%로 바뀝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지금 지정하는 대로 여기 가서 글자 딜리트 딱딱딱 하시고요. 그죠? 책에 있는 대로 모, 표, 값 직접 써주시면 되고요. 그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셔가지고 찍어 놓고 딜리트 지우시고요. 그죠? 지우시고, 달성액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면 이 부분도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번 내용이 되죠. 그죠? 좀 시간이 걸리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액에, 자, 목표액이 뭡니까? 파란 거 얘죠. 그죠? 목표액에서 김남진의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클릭을 이렇게 딱 하면, 다 찍히거든요. 한 번 더 찍으면 얘만 남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그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갔는데, 이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자, 레이블 서식에 들어가서 이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뭐 가운데 하라 그러거나, 아니면 안쪽 끝에 하라 그러거나, 그죠? 또는 축에 가깝게 하라 그러거나, 그죠? 또는 바깥쪽 끝에 하라 그러거나, 이렇게 다 지정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이 내용의 위치가 바뀌는데, 책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바깥쪽 끝에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바깥쪽 끝에가 맞으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레이블 값에 대한 내용은 끝났어요. 끝났고, 이번에는 이제 범 내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변경하고 그랬어요.
자, 얘가 범례거든요. 그죠? 범례인데, 범례도 마찬가지 여기 브레스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범례라고 나와요. 그죠? 자, 범례 요 가서 아래쪽 하면 아래쪽으로 딱 갑니다. 맞죠? 자, 왔는 상태에서 요걸 그대로 두시고요. 자, 여기 글꼴에 가서요. 글꼴을 지금 뭘 하라느냐면은 도둠체라 그랬어요. 자,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돛, 채 이렇게 지쳐서 줍니다. 그리고 엔터.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글꼴 포인트를 11포인트 알았으니까 11포인트 찍어주시면 돼요. 찍어주고 그 다음에 글자 스타일은 기울림 글꼴 그랬으니까 여기 기울림 요거 딱 찍어주시면은 글자가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테두리에다가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아래쪽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서식에 갑니다. 서식에 가가지고 도형 효과에 갑니다. 도형 효과에서 그림 문자를 가면 그림자에서 바깥쪽 그러니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야가 지금 얘기한 대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얘를 갖다 딱 클릭하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성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 이제 이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은 흰색 배경을 해주라 그래 됐어요. 그죠? 자, 흰색 배경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죠? 놔두시면 안 되고 바로 홈에 가서 그죠? 자, 여기 채워넣기에 가서 자, 테마 1. 그죠? 흰색에 배경 1을 하라 그랬어요. 얘를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완벽하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 서식은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아래, 그리고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시오. 이랬잖아요. 그죠? 자, 얘 찍었어요. 야가 차트 영역이고, 얘가 그림 영역이거든요. 그죠? 자, 차트 영역 찍고 난 뒤에 서식에 갑니다. 그죠? 자, 서식에 가지고 도형 효과에 갑니다. 아까처럼 그림자 가서 이걸 딱 찍어주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성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페인트 붓는 모양에 가면 테두리라고 나오는데요. 테두리에 가보면 제일 밑에 쪽에 가보면 여기 둥근 모서리라고 있습니다. 이거 찍어주시면 됩니다. 찍어주시면 이렇게 둥근 모서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차트는 완벽하게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차트를 완벽하게 하시면 10점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처음 설명했는 것처럼 자, 기본 작업 2번 10점이죠. 그죠? 자, 기본 작업 3번 5점이죠. 그죠? 15점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번 10점 그러면은 25점. 그죠? 그 다음에 분석 작업 2번 10점 35점. 그죠? 그 다음에 매크로 10점 차트 10점. 그러면은 55점을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그죠? 55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에 계산 작업으로 갑니다. 그죠? 자, 계산 작업에 가서, 자, 이 계산 작업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문제를 보시면 나오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계산 작업의 문제는 일반 전형 모집 인원 그래가지고, 자, 구분이 외국어 학교인, 그죠? 자, 외국어 학교인, 모집 인원의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일반 전형에 전체 인원이 있을 거고요. 그죠? 전체 인원이 있을 거고 외국어에 대한 요 학생들의 개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걸 나눠주면은 우리가 비율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냐면은 dsum 그리고 sum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구분이 외국어니까 구분 먼저 찍어줘요. 자, 구분은 그냥 먼저 찍어줍니다. 컨트롤이나 이런 거 누르면 안 돼요. 자, 구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외국어 찍어줍니다. 자, 컨트롤 C. 그죠? 자, 여기 조건을 일단 컨트롤 V에 갖다 놔야 돼요. 그죠? 자, 이래 놓고, 자, 우리가 dsum, dsum 들어갑니다. dsum 들어가가지고 fx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그죠? 자,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일반 전형이고, 그 다음에 조건은 구분이 외국어고 이랬어요. 그러면은 외국어고에 대한 전체 인원수가 이렇게 나타났죠. 그럼 일단 먼저 확인합니다. 그죠?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전체 학생 수를 구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그죠? 자, 나누기 sum sum 그죠? sum 들어가셔가지고 sum에서 이제 이 전체를 당겨줍니다. 그죠? 그리고 괄호를 닫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일반 전형의 전체 학생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아까 여기 거는 외국어 학생들에 대한 인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외국어 학생들이 얼만큼 진학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퍼센테이지 엔터를 딱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86%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맞아 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면 2번 문제는 가격을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등록비 더하기 그죠? 등록비는 일단 5만 원이에요. 자, 등록비는 5만 원이고 더하기 그 다음에 12개월에다가 곱하기 월 사용액은 조건이 있어요. 자, 렌탈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정기, 그러니까 한 2,000원 할인해 주는 거죠. 그죠? 만약에 3년 이하이면은 일반으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우리가 이제 if문을 쓰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먼저 이꼴, 뭐랬어요? 등록비 먼저 해줘야 되죠? 등록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그죠? 더하기. 자, 조건에 따라서 이제, 12도 들어가야 되죠. 자, 12. 그죠? 12 들어가고. 조건에 따라서 월 사용료가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그죠? 여기서 이제 if가 들어갑니다. if.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자, if 들어가셔가지고 fx를 이용합니다. fx 이용해서 만약에 렌탈료 얘가, 그죠? 얘가 크거나 같다 3년이 넘으면 얘를 해주라는 말이고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 얘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확인을 딸깍 클릭하면, 그죠? 12개월 동안의 요금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복사를 쭉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2년 같으면 3년이 안 됐으니까, 그죠? 예를 해줄 것 같고요. 그죠? 3년이 넘었는 것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요놈하고 계산하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if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if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야를 먼저 더했어요. 그리고 12를 곱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먼저 그냥 바로 if 들어가요. 이렇게. if 들어가요. 자, if 들어가가지고 fx 한 다음에 만약에 이놈이 크거나 같다 3이라는 조건이 만족하면, 그죠? 3이라는 조건이 만족하면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 뭐 하냐면은 등록비에다가, 그죠? 등록비에다가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12,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만약에 저거처럼 요거, 그죠? 요 값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 3일 때는, 그죠? 3이 넘을 때는 얘를 해주는, 장기 얘를 해주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을 때는, 자, 요거 복사해 놓겠습니다. 컨트롤 V, 그죠? 자,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요거하고 똑같이 하는데, 뭘 하느냐? 요 놈이 아니고, 이제 얘가 되는 거죠. 얘, 그죠? I3, 그죠? 자, J가 아니고, 그죠? 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딱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쭉 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두 번 해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꼴, 그죠? 해가지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등록비,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12개월을 곱하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if에 따라서, 만약에 if, 그죠? 자, fx에서 요놈이, 그죠? 그거나 갖다 3년이 넘으면, 그죠? 여기 참여 와서 얘를 계산하라는 말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얘를 계산하라는 그런 개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트하고 비드를 이용을 해서 생년월일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자, 바로 고민하지 말고요. equal DA 데이트. 자,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mi mid 더블 클릭. 자, mid 하신 다음에 얘 찍고요. 그죠? 컴마 1,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좌측에 있는 85년을 읽어오겠죠. 그죠? 자, 갈로를 닫습니다. 그러고 놓고 난 뒤에 데이트에 가서 fs를 눌러요. 그죠? 자, fs를 누르면 지금 현재 85만 남았죠. 그죠? 자, 그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컨트롤 C 복사해 놓습니다. 자, 몬스에 갑니다. 다른 여기서 봤을 때 몇 번째? 하나, 둘, 세 번째죠. 그죠? 그러면 세 번째에 두자. 자, 그러면은 여기 가서 세 번째에 두자. 그죠? 그 다음에 자, 1은 컨트롤 V. 다섯 번째에 두자. 5에 두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딱딱 클릭해주면, 그죠? 해주면은 이렇게 앞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년월일이 표시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도착 예정 시간인데요. 자, 내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좀 하기 위해서 10시로 해놓지 않고 여기를 10시 10분으로 해놓겠습니다. 10분. 자, 10시 10분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10시 10분에 출발을 해서 정류장 10개를 거치는데 소요시간이 3분이 걸린다 하면은 자, 10 곱하기 3을 하면은 30분이 되겠죠. 그죠? 30분에다가 또 여기 10분이 있으니까 결국은 10시 40분에 도착한다라는 개념인데 이걸 우리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구하고자 하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시간의 개념이니까 ti 타임으로 갑니다. 타임으로 가고 fx 눌러줘요. 자, 눌러줘 가지고 후어 시간입니다.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스펠링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HOR 그죠? HOUR 해주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그죠? 괄호 열고 얘를 찍어줘요. 그죠?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얘는 10시라는 시간만 구해주는 거예요. 그죠? 시간만 구해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려오셔가지고요. 여기 민트 있죠.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MINUTE. 그죠? 자, 민트 해가지고 또 괄호 열고,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분이 나와야 되니까 또 여기 찍어주면 10분이 나오죠. 그죠? 자, 10분 나왔습니다. 그죠? 자, 10분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분계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분계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이 상태에서 더하기. 그죠? 더하기 해주고, 그 다음에, 얘 찍어주고, 괄호 열고요. 그죠? 괄호 열고, 얘 찍어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소요시간, 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자, 지금 현재 민트에 의해서 10이라는 게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정류장 10에다가 3분을 곱해주니까 30분이 되니까 아까 10하고 30을 구하면은 4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그래 되는데, 여기서 세컨드, 초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제로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고 난데 확인을 딱딱 해주면, 그죠? 이런 식으로 도착 예정 시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셔틀버스의 시간표를 이용해서 도착 예정 시간을 대강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금 여기 문제도 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이 그죠? 보조 내용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냐면은 열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V룩업을 써야 되겠죠. 그죠? 자, V룩업을 쓰는데 이 문제에서는 금액을 계산할 때 네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 수량에다가 그죠? 여기 요구하는 요 외장형 하드 요 값을 가져와 가지고 그죠? 값을 가져와 가지고 가격을 매기라는 그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경우에 이꼴 그죠? 이꼴 해주고 난 뒤에 바로 수량에다가 그죠? 곱하기 그죠? 곱하기 들어가고 난 뒤에 수량 곱하기 품목 단가라 그랬으니까 V 딱 치면은 V 룩업이 나옵니다. V 룩업 더블 클릭 그죠? 자, 더블 클릭 해놓고 그 다음에 fx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지고 네가 찾고 하자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자, 얘를 찾는데 그죠? 만약 얘를 찾았을 때 여기 와가지고 테이블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테이블이 있다. 자, 이 테이블을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자, 좀 이따 이 내용을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F4번으로 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위치에서 몇 번째 걸 가지고 온다? 하나, 두 번째 거. 그죠? 이러니까 여기는 제로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죠? 제로가 두 번째. 그래서 2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쇄용지라든가 뭐 외장형 하드라든가 글자가 정확합니다. 그죠? 정확한 경우에는 정확한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로라는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제로라는 옵션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인을 딸깍 누르면 이렇게 그죠? 10개에다가 9만 원을 곱하면은 90만 원이 나오고 각각의 이제 계산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래서 V룩업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치러 가서 현장에서 있잖아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기본 작업 2번 먼저 하고요. 기본 작업 3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 일단 넘어가고 분석 작업 1번, 그다음에 분석 작업 2번, 그다음에 매크로, 그다음에 차트 작업까지 완벽하게 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남는 시간에 이제 여기 계산 작업에 와서 계산 작업을 하시고, 자, 계산 작업을 풀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3개는 정확한데 2개는 정확하지 않다. 이러면은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과감하게 문제 3개 그냥 두고
포기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차라리 기본 작업 1번에 와서 남은 시간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해서 여기서 5점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시간이 30분도 굉장히 뭐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